2022학년도 수능 자연계는 사탐으로 대학을 갈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심지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학사 우연철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예비 고2의 수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수능이 좀 달라지죠. 네, 좀 많이 달라지죠. 어떤 의미로 인트로 부분에서 자연계 사탐으로 대학 못 간다? 못 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22학년도에 좀 변경이 되지요. 라고 한다면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22학년도부터 뭐죠?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공통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이 뭐죠? 화법과 언어와 매체.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화작이라고 얘기하는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중에 택 1이 된 거죠. 자, 여기서 하나하나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뭐 어차피 표 나갈 것 같으니까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국어 같은 경우가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학생들이 어느 걸 선택할까요? 언매. 언어와 매체요? 정말이요? 화작. 네, 화작. 언매가 사실 문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화법과 작문이 뭐죠? 말하기하고 글쓰기죠. 정확히 얘기하면 말하기랑 글쓰기고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도대체 언어는 내가 대충 알겠는데 매체는 뭐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 많아요. 문법에 어법 문법이라고 보면 돼요. 어법 문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워들 해요.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조차도 언어와 매체를 좀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아마 암기해야 하는 양이 많다고 그렇죠.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많은 학생들, 대다수의 학생들이 화작을 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 여기서 요즘 조금 변경된 기류들이 좀 보이기는 해요. 뭐냐면 화작이 전반적으로 지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고난도 문제가 국어 영역에 있어서 상단에 가장 초입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화작이 지금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네. 언어와 매체는 실제로 아직까지는 안 해봤기 때문에 난이도를 이렇게 상승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화작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차라리 언어와 매체, 어법이나 문법 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라는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말씀하세요. 오히려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언매가 좀 명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언매를,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를 좀 선호한다라고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나오는 문제가 75%가 공통에서 나오고 25%가 이제 선택인데 그 25% 국어에서는 25%를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아마 전체로 보자면은 화작이 훨씬 많을 건데, 상대평가니까. 많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언어와 매체 쪽으로 좀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어찌됐든 국어는 이렇게 바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학도 사실 이제 수학이 좀 애매한 게 예전에는 그 계열에 따라서 과목이 명확히 나눠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선택이 확통과 미적분, 기하중, 택일이에요. 네. 오히려 이게 말하는 순서대로 난이도가 좀 정해진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봐도 쉬운 과목을 선택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는 국어 영역보다도 수학 영역이 더욱더 명확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은 인문계열 학생들은 화작을 할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내가 인문계열인데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해도 자연계열 학생들하고 같이 경쟁하는 미적이나 기하보다는 아마도 확통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인문에서는 아마도 확통을 할 게 거의 90몇 프로 이상, 95% 이상 아마 확통을 할 개연성이 훨씬 높을 거예요. 어떻게 장담하세요? 이게 사실은 올해가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 2000년대 수능 때 한번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하고 똑같이 화법과 작문이란다. 확률과 통계, 미적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확률과 통계였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때 딱 두 개였었나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하고 별반 다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인문계 애들은 대부분 학생들은 대부분 확률과 통계를 할 개연성이 높고요. 문제는 자연계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지정을 할 거예요. 요건 요 다음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적이랑 기하가 문제예요.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도 일부는 확률과 통계 하겠죠. 일부는. 근데 지정한 대학들이 좀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적분하고 기하 중 택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뭐 할까요, 학생들은? 기하보단 미적을 하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하보다는 미적이 좀 쉽다라고 생각해서 미적을 하는 친구들이 좀 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언어와 매체, 국어처럼 언어와 매체 화작하고 또 비슷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기하에서 예전에는 기하와 벡터였죠. 벡터가 빠졌죠. 예, 그러니까 벡터가 빠지고 어떤 게 빠졌냐면 정확히 얘기하면은 공간 벡터가 빠졌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뭐죠? 공간 도형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공간 도형 방정식하고 공간 벡터가 지금 빠졌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일부 학생들은 이 생각도 할 거예요. 확통이나 미적하는 시간만큼 기하에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하가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어요, 학생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좀 빠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기하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뭐 아니면 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탐이나 과탐 선택하듯이 뭐죠? 응시하는 학생들이 좀 적으면 내가 그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 영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잘 보면은 아마 성적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한두 문제 삐끗해서 실수하면은 성적 확 줄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좀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선택 과목을 내가 선택을 한다. 자꾸 선택 나오네요.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냥 평이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자연계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택 1위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미적을 선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극소수의 학생들이 이제 기하를 선택하겠죠. 근데 약간 고민이 되는 건 공과대학을 사실 이제 기하와 벡터에서 벡터가 빠질 때에도 네. 좀 이렇게 문제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공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약간 이런 문의들이 좀 많았었는데 어떡하죠? 이게 미적분이 나한테 더 성적이 잘 맞는다 하더라도 공대를 희망한다고 하면 기하를 선택해야 되나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 만약에 공대에서 뭐 사회권 대학에서도 공대에서 만약에 기하 미적분과 기하 벡터 기하 중 택 1이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많은 대학들이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가형 나형 지금처럼 가형 나형이 있을 때 아마 나형 선택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입학하기 전에 불러요. 교육을 또 시켜주는 네, 불러서 한 일주일 동안에 소위 얘기하는 대학 수학 또는 공업 수학을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가 나 아예 안 했는데 기하나 아예 안 하고 미적만 했는데 나 미적으로 봐서 대학 붙었는데 기하나 모르면요 대학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대학들이 미리 선의수 과목처럼 한번 가르쳐 주니까요. 근데 아마 남들 놀 때는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긴 네. 하죠. 영어는 뭐 절대평가도 별로 그렇고 뭐 다른 달라진 게 부분은 없고 없고요. 한국사도 한국사도 그렇고요. 달라진 적 없고요. 이제 그리고 탐구가 문제인 거죠. 네. 탐구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뭐죠? 융복합, 인재, 뭐 통섭학문 이런 얘기가 어렵네요. 나오면서 어떤 게 됐죠? 그죠? 이제 문과, 이과, 뭐 사탐, 과탐 구분이 이렇게 나누지 없어졌죠. 않고 총 몇 개요? 2개. 아니죠. 총 과목수. 총 17개. 17개야. 그죠? 사탐 9개, 과탐 8개 과목에서 총 17개 과목 중에 두 개. 과목 선택하는 걸로 변경이 윤사 되었죠. 들으면서 생명광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아마도 없을 거야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 과탐을 지정한 대학들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있고요. 근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는 나는 물리도 어렵고 생명과학도 어려워. 그래서 좀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지구과학 원을 선택하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문과 애들이 문과 학생들이 윤사나 생형 같은 거 그쵸. 되게 많이 하던데 저거 조금만 하면 외우면은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아마도 정말 극소수이긴 하나 자연계 학생에서는 아마 지구과학원이라든가 이런 하나 하고 사탐을 하나는 할 그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많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윤사나 생명과학이나 뭐 정치화법 이거 하고 나 그래도 과학도 조금 잘하니까 뭐 물리를 한번 해볼까? 뭐 생명과학을 해볼까? 화학을 해볼까? 이런 친구들은 정말 없을 많지는 가능성이 않다. 높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과 문과 학생들은 사탐하고 이과 학생들은 과탐 할 수밖에 없게 지정한 대학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게 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휴요금 한문 있네요. 그죠? 제휴요금 한문 어떻게 바뀌죠? 절대평가로 바뀌게 네, 되죠. 이게 등급 간 5점 차이를 두고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사실 되면 여기가 잭팟이었는데.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떤 문제예요?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거냐면 지금처럼 아랍어나 베트남어 버프 받을 수가 없겠죠. 실제로 뭐 표준 점수가 뭐 80 이상이 나온다거나 뭐 만점이 100점이 뭐 표준 점수로 뭐 80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학 입장에서도 뭐 서울대는 뭐 그렇겠지만 나머지 대학들이 제2외 과목 한문을 뭐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한다거나 그러기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대체해줘도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네. 아마 그래서 아마 2022학년도에 제가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크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생각보다 같아요.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학생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범위를 좀 넓힌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더 혼란을 가중시킨다라고 아, 생각이 물론 좀 그럴 수 들기는 있고요.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대학들은 이러한 정책을 그대로 수용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뭐 수학이나 탐구에 있어서는 좀 제한을 걸어둔 네네네. 모습이 보이는데 오히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마음이 편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사회계열,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크게 변경된 부분 없어요, 그죠?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서 크게 변화 없어요, 그죠? 뭐냐면은 국어는 그냥 화작하고 언매 중에 택일,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택일, 맞죠? 그다음에 탐구도 사탐 또는 과탐에서 최대 2과목. 인문계열은 전혀 지금 변화점이 없어요. 사실은 이 바뀐 수능 제도 하에서는. 근데 문제는 자연계열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자연계열 같은 경우가 소위 얘기해서 선호도가 좀 높은 대학들, 학생들의 좀 선호도가 좀 높은 대학들에서 지정을 했죠.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공대인데 확률과 통계하고 들어오면은 안 돼요. 그렇죠.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공대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요 그리고 공대 중에 자연계 중에 사범대예요. 우리는 물리교육과인데 풀어놨더니 어떤 거요? 사탐 2개를 하고 들어와요. 물리교육과인데 물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저런 애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렇게 선택한 사탐 친구들 우리가 받아야 되나요? 라는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정을 했죠. 네, 사실 뭐 국어는 지정을 한 대학이 있다라기보다는 수학과 탐구에 있어서 그렇죠. 지정을 한 대학들이 많은데요. 네. 우선 중요한 거는 그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확통을 인정하는 학교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네. 좀 예, 이슈가 된 예,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학 안에서도 약간 뭐 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복잡해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올 4월 달에 확정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미리 몇 개 대학이 미리 몇 개 미리. 대학이 좀 말씀을 좀 해 주신 것들이 있죠. 그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자연계열에서 확통을 과연 인정을 해줄 것이냐의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는 탐구에서 과연 사탐을 인정해 줄 거냐 자연계열에서 그 문제거든요. 그럼 보자면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미적분하고 기하중 택1 확통 저희가 인정 안 하고요. 미적분과 기하중 택1이요 라고 했던 대학들이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선호도가 좀 높은 대학들이죠. 아마 자막 나가고 있겠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디죠? 경희대, 경영대, 의예, 약학, 제약학과, 네. 고려 이게 또 학과로도 좀 나눠지네요. 그래, 제가 좀 그 네. 얘기를 들으려고요. 고려대, 공주대, 수학교육과, 그렇죠.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아유, 한양대
서울이요. 서울. 정확히 얘기하면은요. 또 어. 에리카 캠퍼스는 괜찮아요. 확통 봐도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죠, 여러분? 대부분 많은 경우 선호도가 높은 대학 또는 그 대학 안에서도 선호도 꼭 필요한, 그죠? 수학 뭐 미적이라든가 뭐 기하가 꼭 필요한 학과들은 이렇게 지정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하고 기하중 택 1로 지정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게 하나 있죠.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예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어떻죠? 미적분하고 기하중 택 1로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단 서울시립대 조경학과가 조경학과만. 딱 조경학과 같은 경우는 아니야, 우리 확통 봐도 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잡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예전처럼 그냥 마음 편하게 나의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2학년부터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 어떻게 선발을 해야 되는지를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비슷한 게 탐구에선 좀 더 심해지지 않나요? 아니요, 거의 비슷해요. 지금 미적분하고 기하중 택이란 대학이랑 거의 유사해요.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경희대, 좀 전에 말씀한 거대로 계명대, 의예, 약학, 제약, 고려대, 그다음에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차이점은 하나 있죠. 한양대랑 과탐 지정은 에리카 캠퍼스도 과탐 2개로 지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양대 서울, 한양대 에리카. 그래서 대부분 미적분하고 기하중 택 1 한 대학과 거의 지금 대동소이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의 경우 네. 동일 분야 원투 과목 응시가 불인정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서울대, 여태까지 서울대랑 지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화학 1하고 화학 2 화투가 이렇게 안 된다는 선택하면 안 거예요. 된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뭐 참 까다롭다. 화학 1하고 지구과학 1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화학 1하고 지구과학 2를 선택하거나 이렇게는 되는데 화원, 화투, 생원, 생투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 이런 점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약간 극상위권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정말 네.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서는 대부분 좀 이런 방식을 취한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사회과학 계열 구분이 없는 대학들을 봤을 때는 개수로 봤을 때는 좀 더 많게 느껴지는 네네네네.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선호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네네네.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질문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봤어요. 자연계인데 네. 내신이든 이제 수능이든 성적 잘 나오는 게 우선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탐구 과목이 확실히 이제 과탐보다는 사탐이 유리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연계인데도 내가 사탐을 응시를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능은 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계 학생들 중에 사탐 응시하는 학생들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마 2개 다 사탐으로 하기보다는 하나 사탐, 하나 과탐으로 할 개연성이 되게 높은데 근데 문제는 선호도가 높은 윗대학들 같은 경우는 어떻다라는 거죠. 지금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미 때문에 저희가 뭐 제목을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했던 것 중 하나인데 자연계 사탐으로 대학 못 간다라고 이게 느낌표 딱 찍은 게 아니에요.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죠? 물음표. 못 가나요? 인 거예요. 갈 수는 있으나 상위권 대학 또는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서는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사실 이제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내신도 이제 네네네. 교과 전형이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선택 과목들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교과 전형에 있어서도 과목을 좀 제한 둘 가능성도 좀 크겠네요. 그럴 개연성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발표는 발표된 되지 게 않아 없으니까 없으니까 뭐 뭐라고 딱 저희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어쨌든 수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표를 좀 했기 때문에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는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내신에서 교과에서 배운 과목을 그대로 수능으로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그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확률과 통계를 반영을 안 해준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확률과 통계에 뭐 집중할 그렇죠. 수도 없고 기하를 내가 선택을 안 할 거야라고 해서 기하를 뭐
내신부터 기하를 안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내가 미적분하고 기하 중 택 1이라고 한다면 어찌 될지 모르는 거라고 한다면 내신에서도 교과에서도 사실은 기하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맞겠죠. 네. 확실히 이제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을 결정을 해서 2학년 진학을 했을 거고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또 결정을 해서 3학년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실제로 이제 수능 과목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본인이 원하는 대학의 좀 모집 요강들, 그러니까 전형 계획안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 좀 복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2학년이라고 한다면 꼭 이 5월에 발표되는 전형계획안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월이요. 4월. 4월에 전형계획안 발표되는 발표되니까요. 그거 꼼꼼히 보시고 본인이 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이라든가에 어떻게 수학하고 특히나 수학하고 탐구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어떤 선택 과목을 내가 들어야 조금이라도 유리할지에 관해서도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되네요. 그럼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